네, 재정 지출은 신중해야 하지만 경기 불황이 심각할 때에는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경제 위기가 있을 때에도 건전 재정에 집착해서 재정 지출의 적기, 즉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나중에는 같은 금액을 쓰고도 경제를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적시의 재정 지출로 경제 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면 정부가 위기 때 진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세수가 다시 늘어나는 셈이거나 적어도 세수가 급감하는 걸 막는 셈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건전재정 도그마에 빠져 재정 지출을 지나치게 억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조는 최근 주요 국가들의 정책 기조와 완전히 정반대로 간 청개구리식의 재정 기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년간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산업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을 다들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앞다투어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확대해 오면서 공급망 확보를 위해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왔는데 이는 건전재정을 고집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팬데믹 이후 내수 침체가 심각했기 때문에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소비 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기조가 당분간 지속되었습니다. 결국 상황에 맞지 않는 우리나라의 긴축 재정은 지금과 같이 심각한 경기 후퇴를 심화시켜서 세수 부족을 야기해서 재정 건전성 악화의 악순환을 불러왔고 수출 부진과 내수 위축이 오래가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걱정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할 때 이미 작년 예산에서 R&D 항목을 대폭 삭감한 것은 땅을 치고 후회할 일입니다. 빚을 져서라도 과학기술 인재들의 대거 투자를 늘려서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육성에 힘쓸 상황에서 우리는 거꾸로 가고 만 것입니다. 100번 양보하더라도 작년 하반기 내수 침체가 심각해지기 시작할 때쯤에는 내수 진작을 위한 확대 재정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 민주당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확대 재정에 대한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정부에서는 계속 무시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신속하게 추경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도 여야정 합의로 추경 등이 빠른 속도로 추진된다면 경기 하방 압력을 상당 부분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있으며 글로벌 금융회사인 모건 스탠리도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5%에 그칠 것임을 전망하면서 추경 20조 원 정도면 경제 성장률을 0.2%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할 겁니까? 이미 민주당에서는 그간 주장해온 것과 같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과 관련해서 보편적 지급이 아니라 선별적 지급을 해도 무방하다고 한 발 양보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도 여당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 민주당표 추경, 이재명표 추경이라는 딱지가 붙을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면 그것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통합과 실용주의적 사고에 입각해서 솔로몬의 선택에서 부모의 심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만 딥시크 쇼크 등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AI 혁명을 대비한 지원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은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추경 편성에 목리를 부리느라 한국 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AI,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바이오, 로보틱스 등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 국가가 주도해서 지원을 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딥시크 사례에서 보듯 AI 전쟁, 혁신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어서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에서는 황정화 의원실과 내일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10시 반에는 반도체 지원 특별법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저를 포함해서 이미 여러 의원들이 나서서 한국 경제의 전략적 성장을 위해서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담은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일찌감치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국민의힘 측에서 화이트 칼라 익셈션 조항을 넣어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추가로 발의하였는데 그 취지에는 우리도 다소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해당 법안은 산업의 지원을 위한 법으로 산자부 소관인데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례 조항을 담고 있어서 노동부 즉 환노위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산자위에서 다루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미래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전 세계 패권 경쟁이 치열한 현실, 연구 전문직처럼 전 세계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전제된다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물론 이미 기존 법에도 근로시간 유연 근로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부족하다면 굳이 우리가 까다롭게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법 체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합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만 특별법을 통해서 근로시간 넣는 것이 법 체계상 과연 합리적인가? 그러면 그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오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어떻든 한국 경제의 전략적 성장이 시급한 만큼 화이트칼라 익셈션에 대한 의견 접근을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 그 합의 내용을 산자위에서 포괄 처리하던 환노위에서 특례법으로 다시 처리하던 늦지 않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아무리 미래 전략 산업이라지만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의 산업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생각하에 기업이 국가와 별개라는 기존의 자유주의적 고정관념에 갇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전략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가늠하는 중대한 분야입니다. 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번영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TSMC가 있는 대만과 TSMC가 없는 대만은 지정학적 가치가 다릅니다. 또한 첨단 전략 산업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부장 혁신 생태계가 함께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존 구분도 무의미해집니다. 즉 국가의 주도하에 대기업, 중소기업이 하나의 선단, 하나의 생태계로 움직여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가 전략산업 분야의 생태계 조성에 소홀히 했습니다. 대기업의 수출 성과가 국민들의 소득으로 귀속되는데 한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전략산업을 치밀한 산업정책을 통해서 소부장과 산학협력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표 선수인 기업도 경제안보 등 국익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지 과거식으로 기업이 알아서 한다 하는 식의 사고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